오랫동안 싸워오셨는데 네. 최초의 그 발단이 됐던 그 소송은 어쨌든 결국은 이기지 못하셨고 피해만 계속 보셨고. 네, 그렇죠. 최은순 씨는 뭐 그러면 그 수익금 뭐 이런 거 그대로 다 챙겼겠네요? 다 챙겼죠. 나하고 그래가지고 26억 찾아갈 때 한 30억 가까이 찾아갔어요. 이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찾아놓고는 그 가압류할 때 내가 서울보증에다가 보증 쓰잖아요. 거의 보증. 네. 그러니까 지가 내가 그 홀딩 시켜놔서 못 찾아가게 그 안에 얼마를 손해봤다 해가지고 그 1억 2천인가를 또 저기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아가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국정감사 어떤 따져야 돼. 아침에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저녁에 주는 보험회사 어디 있어요? 피보험사 연락해서 이렇게 준다고 막 안 주려고 하는 게 보험회사 아니야. 아침에 신청을 저녁에 찾아가요. 그래갖고 내가 서울보증보험 그 관리자한테 야, 내가 고소장을 써줘. 야, 이건 소송 사기다. 고소해라 했는데도 그건 언제 일입니까? 2011년도 한 재판 한 5년 해요. 그걸 가지고. 결혼하기 직전이네요? 결혼, 네, 그렇죠. 한참 사귈 때 둘이. 그렇죠. 사귈 때지. 결혼, 사귈 때. 그러니까 윤석열이 야는 평검사할 때 막 금융계통에 파견 나가 있고 금융계통도 잡고 있더만 얘기 들어보면 국자청이고 어디고 그 아산에 그 60억 네. 그것도 윤석열이 뒷배한 거예요. 아산 신도시. 네. 신도시 배우상 받는 돈. 부동산 투자. 그리고 뭐 이제 양평에서도 사실 원래 이 최씨일가가 양평에 이 터줏대감 비슷하게 그 땅도 많고 그러잖아요. 응? 그게 지금 뭐 오늘날 이제 양평 고속도로. 네, 병살리. 예. 네, 병살리. 그다음에 그 공공지구 개발 뭐 이거 특혜까지 네. 다 연결되는데 공교롭게도 또 윤석열이 네. 2013년도에 여주시청장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그게 또 이제 연결됐을 거라는 좀 정황들이 나왔었죠 또. 그거 뭐 다 취재해서 알지만 그 당시에 그 병살리 그 참 양평 공공지구 거의 포기했었어요. 개발을 포기했었어요. 저기 그 시공사도 달려들지 않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글로 가면서 그냥 국가성이 붙은 거죠. 그 부분은 뭐 우리가 그 뭐 2차 양명주 해가지고 중요한 그 이슈로 들어가 있는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의혹으로 근데 뭐 좀 약간 지금 흐지부지된 상태예요. 제가 봐서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그러니까 이제 뭐 특검을 하든지 해야 되는 국회 이제 국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마 다시 충분히 아마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순하게 무슨 개인적인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공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SOC 1조 8천억이 들어가는데요. 예, 당연히 그 부분은 더 이제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더 병살리 땅은요 정말로 지금 그 상태로 놔두면은 접근성이 없어요. 토끼굴로 들어가거든. 토끼굴로 앞에 놨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 땅은 뭐 불모지. 하여간 오랜 기다림 끝에 거기가 갑자기 이제 확 그러죠. 갑자기 이렇게 확 뜬 거예요. 그치?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죠. 그걸 뭐 일단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대택 회장이 20여년간 이 2003년에 시작된 그 송사 오금동의 스포츠센터 그 문제형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최은순 모녀와 오랫동안 싸우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윤석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고 뭐 그 이후에도 최근에도 또 뭐 혹시 최은순 씨하고 뭐 또 관련된 뭐 일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요즘 뭐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연락할 일이 없죠. 연락하면 지금 사건이 계류된 것이 지금도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할 때 수정관실에 해가지고 정대택을 사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대택이 계속 고소하고 하면은 그 2021년 10월 5일 날 제가 경찰청 행안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가게 돼 있었어요. 거기 나가서 이 윤석열 엑스파일 요거를 폭로하려고 했거든요. 이때 이제 윤석열은 2020년도 3월경에 그
총장 의혹 대응 문건. 그러니까 고발 사주할 때 네네. 그때 같이 작성해가지고 정대택은 이렇게 확정 판결 난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막 변론 조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건이 진행이 안 되잖아. 그래서 2021년 11월 달에 공수처에다가 윤석열, 손중성, 누구 뭐 해가지고 4명을 고소 고발해 놓은 거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은 독직 뇌물죄. 그 독직 뇌물죄가 1억이 넘어지면 막 공소시효 늘어나거든요. 근데 먼저 아까 고소했던 것은 공소시효 3천만 미만 7년으로 해갖고 불기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 전세금만 이제 8억 5천이고 거기서 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 부분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비밀 이제 나 사찰한 거, 이 사찰한 게 큰 죄 아니에요. 그거다고 이제 고소했었는데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이첩을 하더라고. 대검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더라고. 반부패 이분과 지금 검사만 한 5명 바뀌고 검사가 교체됐다고, 정진사로 교체했다고 연락만 오고, 지금 그 사건도 수사는 있고. 진행은 안 하고 그냥 그런 그런 상태네요. 나 불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소추가 안 되니까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나 불러든지 공소 진술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시작한 거 공소시효 남은 거 2번째 1년 징역 간 건 이제 윤석열이가 보낸 건데, 여기에서 증언은 김충식, 최은순, 유증한 거 이제 고소장 준비하고 있고, 또 김건희하고, 김건희는 홍상훈 기자가 나 취재할 때 거짓말로 정대택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메모를 보낸 거 있죠. 그것도 허위사실이고. 그것도 거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준비하고. 김명신이 이 나쁜 년이는 정대택이 어떻게 죽는가 봐. 막 공갈 협박하고 한 번 만났다겠다, 멀리서 봤다겠다, 안 봤다겠다. 거짓말인 거. 그러면 김건희 씨하고는 그때 딱 한 번 보신 거예요? 직접 보신 분은? 법정에서 여러 번 봤죠. 법정에서 여러 번. 아까 그 재판은 6천만 원. 개인적으로 만나신 건 그때? 그렇죠. 개인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꼭 이제 짚어놓아야 될 게 대검에서 만들었던 장모 대응 문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 회장님에 대한 사찰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언론의 관련 검증 보도에 윤석열, 김건희 가족 검증 보도가 최소화되고 아니면 무력화되는 이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거. 그 부분이 사실은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게 맨 손준성 팀에서 그렇죠.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검찰에서 만든 문건에 대한 그 기자들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점을 사실 악용해서, 사실 그걸 검찰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더라.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 그 순간부터 사실은 언론 보도는 최소화되고 무력화되는 거예요. 7월에 검언유착 사건하고 고발사유 사건은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 수사도 진행되고 막 했었잖아요. 제대로 안 되긴 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장모 대응 문건은 고기자 말대로 세계일보에서 붙여버렸어요. 세계일보에서 2번 연재하다가 그냥 묻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일종의 로펌 역할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장 가족을 위해서. 네거티브 대응팀이 검찰이었던 거죠. 개인 변호사도 아니고 국가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최근에 고발사유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손준성은 또. 이게 요지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그러니까는 검찰도 요지경, 법원도 요지경. 그러니까는 사실 사법정의가 어떻게 바로 세워지겠어요? 그러니 정 회장님 같이 이렇게 열심히 싸운 분도 결국은 못 이겼어요. 응? 이겨야죠.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 한번 다시 또 재심을 해본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겠네요. 재심을 하든지 이제 검찰이 제대로 쓰면 비상상고하면 끝나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비상상고. 이제 대단히 좀 어려운 절차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증명력이 없는 증거로 유죄를 줬잖아요. 조작된 문제로. 자, 구 기자, 이제 대략 정리를 해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저는 진짜 12년도부터 정대택 회장을 만나면서
이 사건을 이제 계속 얘기도 듣고 일부 취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 기간에는 또 이제 적극적으로 검증 취재를 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최원순 대단하다. 윤석열 장관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건을 완벽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페이스로 끌고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도 법기술자들을 이용하고 또 사위 권력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 사건을. 그러니까 한번 사실 대법원까지 나면 기자들은 사실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나온 판결과 그 사람의 피해자의 억울한 부분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 기자는 사실은 사법 절차에 복종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설사 그렇더라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할 수 있는 게 언론이고 그게 사실은 그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실은 언론의 역할인데 우리는 사실은 그 포기했던 거죠, 언론들은. 우리가 대체로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많이 파고들고 비판도 하고 그렇죠. 뭐 다른 각도로 뭐 하는데 일단 사법부 판결은 대체로 존중해주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리고 더 딱 뭐 유죄다 무죄다 나오면 지금 말한 대로 그냥 거기서 이제 그냥 손을 떼는 분위기.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자꾸 이제 뭐 억울하다 뭐 이래도 에이 판결 이래 나온다 이런 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서 그 간격을 좁혀주고 그걸 별도에 분리하는 게, 그러니까 사법 절차는 또 사법 절차들의 판단이 있는 거지만 또 언론이 쫓아야 될 그 억울한 이들에 대한 그 진실의 추적들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있을 때야 저는 그 사법 부정의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 회장님 마지막으로 뭐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러니까 법조 오늘 어떻게 시간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사실은 다 아이고, 얘기하려면 끝이 없을 다 것 얘기하려면 내가 뭐 천일 나와 그러니까 뭐 밤새야 돼 이거. 알아봐야 했나 했더니 천일 나와 나 그러니까 해야지. 정대택 천일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그 아까 법원 제 조카 나도 지금 법원장급이 둘이 있어요. 네. 얘들 근데 법원 정말 개혁해야 돼요.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거. 인정하는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윤석열을 탈옥 사건 탈옥시켜준 거예요. 네. 빠삐온도 아니잖아요. 탈옥시켜준 건데 제 사건은 정말 판사가 여기에 도장이 보인다고 판결문을 쓰고 잡아둔 거예요, 이년. 윤남근 이놈은 그 뒤에 지금 김충식 최은순하고 뭐 부동산 거래하고 하던데. 아 그때 판사가요? 그때 판사. 그것도 이제 드러났었죠. 그 판사 부인이 고영란이라고 수원대학교 교수던데. 그때 뭐 제 사건은 김충식이 친딸이 미국에서 저 아버지는 섭조 브로커고 최은순이 내연남으로 정대택 사건에 개입해서 정대택을 누명을 씌워서 진영을 보내고 돈을 받았다고 자백을 했다.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더라.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제가 김충식 인물 탐구할 때 그 부분을 쓰죠. 그 김충식 딸의 그 이메일. 이메일에서 나온 거예요? 왔어요. 네, 그 당시에 선임 변호사한테 보내서 왔어요.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뭐 나름대로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원의 기판력이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법에 있지 않아요. 새로운 사실 나오면 새로 재판을. 그렇죠. 죄심 있는데. 그게 사실은 왜 그래요? 왜? 이것도 그 판사랑 주민이 선출 미국식으로 판검사를 직선제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죠. 하여튼 어떤 뭐 하고 싶은 얘기만큼 해서 또 뭐 저 나름대로 뭐 전에는 누구도 안 알아줬잖아요. 누구도 우리 식구도 안 알아주고 안 믿어주고 하니까 외로웠죠. 근데 지금은 많이 알아주고 들어주고 하니까.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죠. 내가 성공해가지고 저렇게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면은 성공하는구나. 그러듯이 제 사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기보다는
검찰에 검사 하나만 똑똑하면 돼요. 정의로운 검사. 그러니까 제 사건 누가 이제 상담하러 좀 유명한 변호사들 찾아가면은, 유명한 변호사는 이제, 원로 아니에요. 이제, 올드.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이 사건은요, 젊고 정의로운 검사, 변호사를 만나면 금방 해결된다, 이거야. 근데 젊고 정의로운. 제가 아까 그 김충식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김충식 인물탐구를 할 때, 김충식의 차녀가 우리 정 회장님한테 보낸, 2010년에 보낸 그 메일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원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건 뭐 누가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비평을 한 것도 아니고, 저의 친부 김충식은 한국 사회에서 인맥이 좋은 편이어서 정계, 재계, 학계, 예술계 등 두루두루 윗선과 손이 잘 닿는다고 말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항상 주위의 법조계, 특히 판검사님들께 향응을 제공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정대택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 하필이면 자신과 너무나도 친분이 두터운 판사님이 자기 사건을 맡게 되어 재판장에 들어설 때 자신에게 그 판사님이 아버지에게 눈짓으로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했다. 아버지가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증언을. 아, 근데 그 딸은 왜 또 그런 얘기를. 다 끝나면 내가 이 얘기 해주겠다. 다 끝났어. 됐어? 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김충식이가 또 복잡해요, 가정이. 본 마누라 있고, 이제 미국에 이제 하고 딸 둘하고 있는데. 얘기가 끝이 안 나. 예. 이제, 뽀찌 먹은 거, 이제, 최은순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거기 이제, 이 김성경이 남편이 화교야. 대만계 화교. IT 쪽에 뭐 있나 봐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어. 수억을 했나 보더라고. 근데 돈을 달래도 안 주니까, 김충식이 그랬겠지. 이건 내 생각이야. 야, 이게 어떻게 버는 돈인 줄 아냐? 네 애비가 인격 팔고 해서 버는 돈이다. 달라고 했겠지. 그래도 안 주니까 이제 고소하겠다. 딸을. 딸을?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탐문을 한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래갖고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오늘 전철 타고 어디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다음 나병용 변호사 그쪽을 알려줬더니 그쪽으로 이메일이 오고, 나중에는 내가 야하고 직접 주고받고, 야도 이제 결국은 이해해. 피는 물보다 제 애비인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캐톨릭 신자라고 하면서, 저 아버지가 나쁘다, 하면서 이제 주고받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날 팔지 마시오, 이제 끊었어. 이제 끊어졌는데, 온 메일은 다 살아있는데. 얘 전화번호랑 나한테 있어요. 그 나름 진실 얘기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딸이 한 거니까 아무래도. 예.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만 나보고 계속 지가 보낸 걸 법원에 내자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저 아버지를 굴복을 시키려고 한 거야. 나를 위한 것보다는 저 아버지를 굴복을 시키려고.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은 행사 하나면 그냥 뒤집어질 줄 알았어. 최근에 서울에서 제가 왔던 것은 참 윤석열을 처가해서 너부테라던 자리다. 양로원을 하지 않아요. 양로원. 예, 화도 자리에다가. 양로원인가? 요양원이죠. 요양원에 들어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풍전 등화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온 정부에서 준 돈을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이런 거요? 예, 아니 과일도 제대로 먹을 건 쥐할 거 아니에요. 정의진대로. 과일도 썩은 과일 사주고 오전 오후 1,000원짜리 음료수를 주기로 돼 있는데 그 요구르트에다 물 타서 준다느니. 예. 밥을 못 먹는 환자를 부드럽게 죽을 끓여줘야 되는데 찬밥을 갈아서.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옵니까? 네, 이제 거기 방송 한번 했어요. 온 요양원 대표가 이제 김건희 오빠 김진우 대표고 윤석열 처남이죠. 네. 대표는 윤석열 처남이고 거기에 식자재는 최은순이가 지가 벤츠 타고 다니면서
가락시장 가서 장 보고 온다. 그러면 노인네들 그 핏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계속 하고 있고. 하여튼, 윤석열이나 그 사람들 정말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사람들. 뭐 내가 당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 김건희 모녀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워오신 분이 있을까 싶어요. 없죠? 거의 구기자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네. 물론 그럼- 노덕범 안소연 씨라고 또 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싸우면 근데- 조족지혈이 나간다, 니면. 그렇죠, 이제. 조족지혈이야.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스토리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이 사법, 검찰, 이 사법 형사 사법 시스템이 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게 사실은 얘기를 하려면 또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또 기회가 되는데 또 한번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설명 중에 조금 이제 복잡한 것도 있고 이런데요. 그거는 이제 혹시 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좀 관련 보도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성식의 훅 오늘 목동에서 정대택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오마이뉴스의 영원한 지킴이 구영식 기자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